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OCI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9천 원에 20%. 18만 원이면 이거 되게 오래되셨네요? 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네. 매도가가 제일 궁금합니다. 매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매도를 해야 돼요. 오래 가지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저께 네. 시간의 특징주에서 태양광 관련주 맞아요. 좀 짚어봤었잖아요. 중국 기업이 또 네. 생산 공장 중단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오늘 8% 급등이 나왔는데 음. 매도가, 매수가로 지정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가능할까요, 대표님? 글쎄요, 이게 올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여태까지 다 기다리셨다가 굳이 바닥 찍고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을 굳이 올해 매도를 하셔야 될까?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OCI 같은 경우는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 최근에 에코프로머티나 이런 기업들이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게 전구체 쪽이라든가 실리콘 응급제에 있어서 쓰임이 활용이 되게 높아질 것이다라는 건 기대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특히나 최근에 급등이 났던 게 실리콘 응급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OCI 같은 경우도 착공을 했던 그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이제 올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매수가가 18만 9천 원짜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분할을 했었죠. 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면 12만 원 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 위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12만 원 정도 선 위로 올라온다면 조금 매도하는 방안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조금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12만 원까지 기다릴게요. 네, 너무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려가지고 네. 매도하기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조금 네. 더 기다리면은 탈출할 수 있으시길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본부장님께도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 손을 딱 드셨는데 저희 네. 화면에서 안 보였지만 어떤 추가적인 의견 또 있으실까요? 제가 웬만하면 네. 그러지 않는데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만약에 좀 길게 가지고 좀 가실 수 있다면 OCI를 지금 위치에서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하나솔루션을 그 금액만큼 그대로 사서 저는 한 40에서 50%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태양광은 이번 미국의 정권이 다음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 미국의 IRA 법안을 이제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밑바탕을 그린 에너지원은 지금 태양광이 가장 유일하고 그 정책 안에서 이제 가장 탑픽으로 좀 뽑을 수 있는 게 OCI도 안 된다라기보다는 하나솔루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턴키를 통해서 미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할 수 있는 기업이기에 만약에 정말 공감을 해주신다면 저는 OCI를 지금 위치에서 정리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며칠 보다가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도를 함과 동시에 하나솔루션을 매수를 하시고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현명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고민 되실까요? 네, 많이 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20원에 10%요. 몇 년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손절도 못 하시고. 네네. 네, 오늘 또 급등했다가 조금 윗꼬리를 길게 달아가지고 지금 그래, 어떻게 오늘 좀 팔려다가 네네.
혹시나 싶어서 지금 철이라서 안 팔고 있는데 네. 매수가까지나 올라나 싶어서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참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럼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니커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네요. 네. 마니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윗꼬리를 되게 길게 달았거든요. 이 종목은 좀 매수가까지는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예, 일단 마니커 같은 경우는 테마성 흐름들로 좀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의 특성을 보면 복날 때쯤 되면 한 번씩 다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럼 좀 더 기다려봐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좀 네. 기다려봐야 될 부분들인데 1,7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1,7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22년도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일단 꽁 쳤고요. 올해 이제 들어와서 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이거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윗꼬리 달고 밀리니까 요거 그냥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K푸드 열풍이 나오면서 이것저것 종목군들 음식료 쪽 섹터들에 다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 좀 나와주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인데 마니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뭐 좋게 나오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구조가 좋으냐 이 부분들도 아닌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한 번 더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500원 위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분할로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니커에 대해서 좀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좀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 02-24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연락 빠르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6685님의 문자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2만 9천 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마 그때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매수를 네. 하신 것 같고 지금 또 굉장히 수익 중이세요. 그러네요. 장기 투자하고 싶으시다 하시는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일단 매수 가격이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매수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저는 사실상 가장 큰 사업부를 좀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길게 보는 것은 괜찮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음극지에 들어가는 흑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장 좀 밀접하게 움직이는 기업 주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올 초, 그러니까 작년 말보다 올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광물들이 모두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1분기보다 더 나은 2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아마 2분기 실적은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객사 에코프로 BM에서 아마 이제 재고 조절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흔들림이 없다면 저는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실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정 부분을 좀 수익 실현하시고 단기 전략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2차 전지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언제 추가 매수해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다가오는 하반기 혹은 전방에서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전방에서의 수요를 GM과 포드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으로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급락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오기에도 모멘텀이 다소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가격대에 좀 가지고 있다면 길게 보는 것보다는 1차 목표가는 16만 원대 혹은 17만 원대로 잡고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추가 상승하기에는 약간 모멘텀이 약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알려드린 가격 라인 참고하시면서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도 도와드릴게요. 2683님이신데 KNR 시스템을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17,000원,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얼마 전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다시 오르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뭐 또 신규 성장주를. 대왕거래 프로젝트 수혜주로 좀 엮이면서 최근에 좀 급등세 보여줬는데 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엮이는 부분들이 로봇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이 회사가 보니까 최근에 좀 IR을 좀 했어요. 보니까 6월 달에. 그래서 잠깐 좀 봤는데 로봇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의 협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이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IR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빠졌어요. 이유를 보게 되면 올해 3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차 보유예수 물량이 있어요. 4, 5, 6월 7일 날. 그러면 6월 7일 날 보게 되면 사모펀드 쪽에서 21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기타 법인 쪽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3개월 차 보유예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6개월 차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 6개월 차의 보유예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투자자분께서 직접 6개월 차의 보유예수 물량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가, 그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일단 적자였어요. 올해 1분기도 일단 적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언제 턴어라운드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분석 불가, 기술적인 흐름도 데이터를 봤을 때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분석 불가예요. 그러면 이 회사를 정말 알고서 했느냐, 알고 투자를 매수를 했느냐, 아니면 반짝거리니까 매수를 했느냐, 이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엔 아마 이번 달에 반짝거리니까 단기로 치고 빠지려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손절을 정해놓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손절도 안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일단은 양봉의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오늘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가를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찬가지 좀 비중을 축소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NR 시스템 정말 꼼꼼하게 좀 의견 나눠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락셀바이오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0원에 30%예. 이거 지난달에 그 상한가 갔던 날 좀 매수를 들어가신 걸까요? 그전에 몇 개월 됐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또 수익도 보셨었네요, 시청자님. 그때 손절해야 되는데 뭐라고 놓치는 바람에 아이고. 예.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박세리는 부정 두셨고요. 중립이네요. 그럼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좀 추세가 많이 꺾인 것 같긴 한데 이대로 네. 지금 더 하락할 건지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뭐 박셀바이오가 뭐 최상도 그렇고 간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를 항상 매듭짓지 이제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좀 기대했던 자금들이 들어왔으나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식어가는 상황이기에 저는 박셀바이오는 제약바이오는 미련을 좀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한때 힘든 시기가 있어도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버틸 만한 명분들을 좀 만들어내기에는 수월한데 제약바이오는 파이프라인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기업의 주가가 진짜 다시 살아오기에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진짜 최악의 결과를 좀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저는 박셀바이오는 고민이 되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 기대를 할 수 있는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보면 바이넥스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뉴스 한 줄 한 줄에 정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조심스럽게 박셀바이오도 매도를 좀 하시고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은 정말 부정에 대한 의견 좀 들어봤고요. 차라리 좀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박셀바이오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오션. 네, 제가 33,000원에 15%인데요. 네네. 그걸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까 하고 샀는데 전문가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경정이 나왔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5%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동반 들어왔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는 게 장기요? 좋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굳이 이걸 갖다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오션 실적은 좀 계속적으로 좋을 겁니다. 조선 쪽에 있어서 수주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적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거기에 더해서 군용 쪽, 방산 쪽으로도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지금 그냥 33,000원대 좀 매수를 하셨으면 편안하게 보유를 하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게 며칠 전에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인도 쪽에서 국영회사를 좀 설립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선박을 1,000척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그 법인을 좀 설립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선 쪽 섹터에 있어서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를 33,000원, 하나오션은 3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냥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15%시니까 만약에 이 하나오션이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000원 막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 5에서 10% 정도 더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23년도에 고점인 44,000원짜리 때는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하시자.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로 본다면 딱히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려봤으니까요. 꼭꼭 우리 시청자분 수익 보시고 탈출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모셔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우양 종목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우양 갖고 계세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오,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오, 승부를 딱 거셨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어떤 해야 부분이 될지.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좀 더 가져가야 될 건지 아. 어떻게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많이 올라가긴 좀 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11,000원을 찍고 내려와서 또 고민이 또 깊어지실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역시 올긍정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냥 걱정 말고 가져갈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 워낙 또 많이 오르긴 네, 했죠. 시청자님 네. 매도는 저희도 힘듭니다. 네, 저희라고 이제 항상 고점을 맞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전체 포트에서 지금 비중이 30%라고 하셨으니까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지금 그대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K푸드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삼양식품이 보여줬다시피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우양도 작년에 핫도그, 올해는 이제 냉동김밥이 정말 큰 열풍을 불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단순히 이번에 한번 시세를 내고 다시 이제 내려오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절반은 꼭 가져가시는 게 맞다. 대신에 오늘 지금 이 마니커라든지 이런 육계 관련주까지 움직이는 거 보면 K푸드가 처음에 출발은 실적주 위주로 출발을 했지만 다소 이제 테마적인 힘까지 좀 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저는 오늘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오전에 일정 부분은 좀 수익을 챙기시고 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비중은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일정 부분 매도를 했는데 조정이 오면 오히려 그 조정 시에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사보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음식료주가 또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정재훈 대표님께도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긍정을 주셨으니까 지금 우양뿐만 아니라 음식료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신규 매수로 승부수를 걸어보는 전략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아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올라간 거를 사세요라고 해갖고 빠지면 네. 그 책임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뭔가 단기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아. 표현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조정식 매수는 어떨까요? 딴 거 사시면 되죠. 왜 이렇게 장 초반에 항상 네. 다음 날 봐야 될 섹터 이런 거 물어보시면 그런 종목군들을 사면 되지 굳이 이렇게 급등해 있는 거를 조정시 매수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난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떡볶이 관련된 기업 주가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371번님께서 인탑스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6,600원에 비중을 50%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매수한 지 1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탑스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로봇 관련한 뉴스도 지금 묻어 있는 기업이 이제 인탑스이고 또 어제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은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탑스와 같은 기업들도 한 번 더 지금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이제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 만약 시총 상위 대형 로봇주들의 움직임에 인탑스가 내일과 내일 모레 반응을 해준다면 저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하셨다가 27,000원 위에서 절반보다는 좀 적은 물량, 그러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으셨다면 한 20에서 30주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들고 가보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는 사실 추가 매수도 할 수 없고 손절을 하기에도 이미 이제 타이밍이 좀 놓친 상황이기에 저는 조금은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서 추이를 지켜보자 좀 인탑스에 대한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7371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으로는 2052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또 급락이 나온 시노팩스를 들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1,500원대고요. 비중이 25%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내일은 괜찮을까요? 라고도 물어보시네요. 네,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노팩스 오늘 오전장만 해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었는데 갑자기 돌연 급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글쎄요. 네. 왜 안 파셨지? 저는 이걸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1,500원 정도면 충분히 수익 구간이실 건데 저도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오전에 급등이 좀 나오다 갑자기 빠졌거든요. 누가 장난질 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 160만 주가 좀 나왔어요. 네.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도 100만 주 가까이 좀 나왔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5월 달에 좀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과 기타 법인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낸 부분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보게 된다면 뭐 이게 지금 딱히 악재가 나왔다라고 찾아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뉴스를 보더라도 그러한 뭐 소식이 나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 이게 멤브레인 필터 만들고 어찌됐든 수처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 그 필터 쪽에 있어서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좀 터졌다라는 얘기는 조금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1,500원짜리 때 1,500원 정도라면 아마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9시 30분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30분 봉 보게 되면 반등 다음 반등 없이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 매수가율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다시 뭐 이거를 이 오늘 고점 자리 때인 뭐 14,000원대까지 반등을 기다린다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반등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아마 5일선 언저리 때까지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자리대가 11,000원 정도거든요. 그럼 그 자리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죽지 않을 거라면 다시 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는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막 이거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부분들보다는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시노펙스 오늘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걱정이 크셨을 것 같은데 좀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그 여행주 모드 투어라고 어제 매수를 했었는데요. 네. 그게 뭐 앞으로 또 뭐 여행주가 괜찮아 할라나 어쩌나 뭐 상담 좀 하고 싶어서 전화 좀 드렸어요. 네. 네, 어제 매수가랑- 들어가셨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5,500원에 100%입니다. 100%를 네.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거의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랑 동일한데 과연 잘 들어가신 건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그럼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중립 들어주신 이유와 함께 뭐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비중 100%로 매매를 앞으로 네. 하실 거라면 시청자분 해당 섹터 내에서 대장주를 저는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장이 가야 네. 2등주가 가고 3등주가 따라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K 증시거든요. 지금 여행사 중에 대장주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투어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가지 못하면 모두투어도 못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에 지금 육박해 가 있는 상태에 있고 오히려 악성 매물이 없어서 저는 만약 비중 100%를 베팅을 하실 거였다면 하나투어를 하시는 게 어땠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1분기 실적의 성적표를 보더라도 모두투어보다 하나투어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종목에 대한 이 초이스 방법이 다소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하나투어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 모두투어도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위치에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기술적이 되었든 어떤 지수 때문에 이제 밀리게 되면 이 모두투어는 생각한 것보다 악성 혹은
혹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음을 저는 염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우리가 많이 회복할 것이다, 성적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성적표는 좋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2분기에 우리 연휴도 많았고 많은 분들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상황이라서 그래도 올해 이제 뭐 2분기 실적은 1분기 기저 효과에 따라서 더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1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줘야 저는 18,000원, 19,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비중 100%를 가지고 비중 베팅을 하실 거라면 해당 섹터 내의 1등주를 저는 꼭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100% 실을 거라면 좀 대장주를 차라리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신데 지금 뭐 매수 단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좀 긍정을 주신 걸까요? 그렇죠. 아, 네, 그거고요. 저도 집중 투자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한 방에 그냥 원샷 원킬로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15,000원대, 15,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뭐 크게 물릴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정말 큰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할 부분들은 아니고 네. 추격 매수 안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좋은 그런 부분들이고 이 자리대에서 수익을 충분히 좀 내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를 크게 잡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17,000원 언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7,000원 언저리대에서부터는 좀 분할로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 내수 쪽 섹터도 좀 괜찮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한다라면 바이오 쪽 말고 전통 제약주들이 있어요. 전통 제약주들. 거기에서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 한 개도 못 올라간 애들 많거든요. 차라리 저는 산다라면 한 방에 산다라면 그런 종목을 좀 찾아서 매수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전략 만드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